이와 같이 를 잘 확보했다면 선지 뒷부분만 보고 옳지 않은 선지들을 바로 걸러낼 수 있어 문제를 푸는 시간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5등급 북포자가 수능에서 1등급 받은 비법을 공개하는 채널 국어 행동 강령입니다. 오늘은 평가원의 현대시 출제 포인트와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시 문제를 감으로 풀고 계시거나 문제를 풀 때 확신이 없고 정답이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의 상황과 그에 대한 정서 태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자주 출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서 태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제를 틀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정서 태도를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시의 출제 포인트인 정서 태도를 잘 찾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수식어, 서술어, 그리고 보기입니다. 현대시는 주로 위 세 가지 부분에서 정서 태도가 드러나며 평가원이 이 정서 태도를 잘 파악했는지 문제를 통하여 물어봅니다. 그럼 2015년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통해 제가 현대시를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현대시를 읽을 때 수식어, 서술어, 그리고 보기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품을 읽기 전 우선 문제에서 보기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이 좋게도 이 지문에는 작품 설명에 대한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위 시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라고 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봄이라는 계절의 소멸을 앞둔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품을 읽기도 전에 이미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주어지더라도 상황과 정서 태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냥 작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식어와 서술어에 집중해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에서 서술어 기다리고 있을 테요를 통해 화자에게 봄은 기다려지는 존재, 즉 긍정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하면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즉 봄을 여인 날의 서름을 느낀다는 정서 태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감정 표현이 직접 제시되면 반드시 확보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모란과 봄과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시어들은 서로 바꿔 쓰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 시어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밑줄을 보면 모란, 즉 봄이 없어지니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다 에서 수식어 서운케를 통해 다시 한번 화자의 정서 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작품의 상황과 정서 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모란이 지면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섭섭해 우옵내다 와 같이 감정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봄에 대한 기다림을 나타내며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봄이 끝난 상황에 대한 서름과 슬픔, 그리고 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서 태도를 확보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푸는데 유용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에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5번 선지에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와 같은 내용은 이미 정서 태도 부분에서 옳지 않으므로 앞의 내용은 볼 필요도 없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서 태도를 잘 확보했다면 선지 뒷부분만 보고 옳지 않은 선지들을 바로 걸러낼 수 있어 문제를 푸는 시간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1, 2, 4번과 같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선지는 헷갈린다면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확인 후 풀어도 됩니다. 국어의 다른 갈래들과 달리 시문학은 작품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확인하고 풀어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보면 공간의 이동이 없으므로 1번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흑백의 대비도 보이지 않으므로 4번 선지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끝부분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의 문장 형태를 반복해준 것으로 보아 수미상관의 구조가 쓰였다는 2번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답 선지인 1번부터 보면 서름은 기억, 즉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서 태도를 잘 확보했다면 서름은 나의 봄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에 대해 출제했습니다. 심지어 3번 선지도 화자가 봄에 대해 느낀 정서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으로 현대시를 읽을 때 정서 태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에서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상황에 대한 정서 태도입니다. 이 중요한 정서 태도는 주로 수식어, 서술어, 보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니 이 세 가지에 주목해서 현대시를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서 태도를 확보했으면 문제를 풀 때 먼저 정서 태도가 정합적이지 않은 선지들을 걸러냄으로 통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를 읽을 때 의미가 같은 시어들은 서로 묶어주고 의미가 다른 시어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현대시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의 6가지 비문학 구조 중 3가지, 문학의 4가지 갈래 중 2가지의 출제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남은 문제 해결 구조, 순서 과정 구조, 통시적 구조, 그리고 고전소설, 고전시가의 출제 포인트에 관한 영상도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문제 해결 구조의 출제 포인트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